자, 그래서 두 채를 매도했고 결국은 명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도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지금 실탄과 명의 두 가지 모두 확보를 했다는 건데 이제 집중을 해야 돼요. 계속 그 지역만 분석을 하시고 재개발 매물 다 조사하시고요. 기존 아파트 매물 다 조사하시고 그리고 분양권까지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지금 대구에서 1급지가 어딘지 2급지가 어딘지 3급지가 어딘지도 중요하지만 평당가 1등, 2등, 3등, 4등, 5등 나래비를 쭉 세운 다음에 어떤 게 더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아, 이게 요 정도까지 떨어지면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떨어지고 전세까지 이렇게 하면 전세가까지 같이 떨어지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대비를 하세요. 대비요. 네, 젤리님께서 혹시 주담대 받았으면 2년 이상 보유하기 힘들죠? 무슨 의미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대출금리 올라가서 이자가 많이 부담되세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실거주하면 그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소득이 소득이 높으면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일반 과세를 받기 위한 주담대랑 일반 과세랑 무슨 차이죠? 네.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선지건부님 반갑습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뉴스인데요. 네, 종부세 부과가 위헌, 결국 현재 판결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종부세 불복. 이 종부세는 부자세인데 왜 나한테 청구를 하냐? 이렇게 하신 분들. 지금 1심에서 패소를 했고요. 네, 헌법소원까지 제기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납세자들이 무슨 일인가 보면은 납세자들이 종부세, 죄송합니다. 네,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요 1심에서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라는 게 소송을 한 이유였는데 재판부는 과잉 금지 원칙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게다가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원고의 위헌 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종부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종부세 그걸 보편적으로 세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목표가 고가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걷는다 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 언제 도입됐죠? 노무현 정권 때 부자들 두들겨 패려고 똑같 패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종부세가 없어지지 않고요. 작년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집값 대폭등시키면서 종부세를 사상 최대로 걷었습니다. 이게 올바른 정권 맞습니까? 네? 종부세 저는요 없애야 하고 재산세랑 통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젤리님께서 지금은 살고 있는 곳에 주담대를 받고 있는데 2주택 갭으로 가도 되는지. 네? 2주택 갭 상관없잖아요. 그 주택담보대출 받으면서 주택을 추가로 보유를 못하게끔 그런 서약서를 쓴 것도 아니잖아요. 네, 전혀 상관없죠. 당연히 2주택으로 가야죠. 시점만 맞으면요 다주택으로 가야 하는데 다주택자가 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취득세 중과 때문이잖아요. 3%면요, 3주택 이상이면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3주택 이상일 경우 8%, 그리고 4주택 이상일 경우 12%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만 없어지면요, 부동산요, 만약 이걸 없애려는 그 시점은요, 정말 부동산이 맛이 간 시점이에요. 그 누구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네. 자, 젤리님, 2주택 객가로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젤리님 질문에 답을 좀 해드렸는데, 젤리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취득세 중과가 만약에 없어졌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건설사들이요, 집을 안 지어요. 집을 안 짓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매수하지 않아요.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인 보합이 됩니다.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말, 최저임금 또 올랐죠. 5%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건설사는요, 부담이 심한 겁니다. 부담이 심한 거예요. 왜?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시장의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너무 높게 분양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행사요. 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익 내는 거는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뭐 시행사야 돈을 벌겠지만 도급공사 하는 건설사들은요, 마진 몇 프로 남겨먹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는데, 만약에 집값이 장기적으로 떨어지거나 그렇다면은 분양가 역시 떨어진단 말이죠. 네. 그러면 건설사들이 누가 집을 짓겠냐 말입니다. 네.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요, 결국은 취득세 중과를 없애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취득세 중과를 없애는 그 시점은 정말 공포의 시기인 거예요. 집 팔리지도 않습니다. 가격을 싸게 내놔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시기. 정말로 공포의 시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고옥술님 반갑고요. 눈꽃님 반갑습니다. 미조님 반갑고요. 호박님 반갑습니다. 나건이님께서 종부세 나빠요 이렇게 하셨고요. 태성님 반갑습니다. 옥동자맘님 반갑습니다. 네, 고고행복님 반갑고요. 네, 베이브님 반갑습니다. 네, 네, 목남님이죠. 네, 목표가 있는 남자님. 네, 항상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미즈로님은 거의 매일매일 출석해 주시니까요, 제가 든든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젤리님께서는 대답을 안 해주시나요? 네, 제가 또 질문을 해드렸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나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음 뉴스 한번 넘어갈까요? 자, 지금 이런 게 나왔습니다. 다주택 법인 종부세 인하 검토. 자, 하품이 나와가지고 다시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주택법인 종부세 인하 검토. 왜 그럴까요? 지금 보시면은 기재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란 비판을 받는 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고 합니다. 다주택 보유법인에 적용하는 최고 6%의 종부세율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종부세를 낼 때 이 공제가 있었어요. 유곡 공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꾼들 있잖아요. 이 종부세 부담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인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놔요. 본인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전략으로 가고, 지방에 싼 거 있잖아요. 갭이 작은 거, 1000도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엄청나게 모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법인 개인이 무슨 재벌이에요. 재벌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겁니다. 네. 법인에 수십 개 내놓고 수백 채 사놓고 오르면 대박이죠. 네. 오르면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종부세도 법인의 종부세 공제를 기본 공제를 없앴잖아요. 없앴습니다. 네.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종부세 냅니다. 공시가 1억이라도 종부세 냅니다. 자, 몇 프로요? 3%요. 종부세 공시가 1억이면요 최소 300 몇십만원 내요. 거기서 농어촌 특별세인가요? 아마 그걸 낼 거예요. 네. 그걸 내면은 종부세 정말 짜증납니다. 법인 종부세. 그래서 지금 법인들은요, 어차피 취득세 중과를 맞기 때문에 12%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은 1억이 넘는 그런 아파트들은요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시가 1억 이하의 경우에는 법인도 마찬가지로 1%의 취득세 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법인이 투자를 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십니다. 법인 투자 그래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할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예? 내가 법인을 아는 시점이 가장 빠르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법인들 있죠. 특히 공시가 1억 이하짜리 수십 채 모은 법인들. 뭐 예를 들어서 공시가 8천짜리를 한 20채 갖고 있으신 분은요 16억이잖아요. 16억. 그러면은 곱하기 3% 다주택이니까 6% 맞는다는 거예요. 6%. 그러면 얼마입니까? 예? 16억에서 6% 9,60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농어촌 특별세 더 붙이면요 1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들 털 수밖에 없겠죠. 네. 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자,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법인에 대해서 반감은 있어요. 반감. 왜? 법인이 시장을 마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마비. 네.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한 사람이 법이 4개 명의 들고 도장 4개 들고 와가지고 휩쓸어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 같으면은 전세가 70% 세팅해놓고 후순위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꽉꽉 채운다 이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추후에 만약에 네?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 법인들의 매물이 법인들 파산하면서 파산은 아니겠지만 경매로 엄청나게 나오면서 망해 간다는 겁니다. 왜? 법인은요 주택담보대출이 이제는 안 되잖아요. 그때는 됐으나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인베스터님께서 지방에 시세 3억 되면 공시가는 1억 미만 될까요? 넘죠. 1억이. 네, 넘죠. 올라프님께서 네, 카톡방 들어오셨다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 카톡방은요, 제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끼리 소통을 하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방이니까요. 네. 원희님께서 땡땡 지역 어디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원희님, 땡땡 지역 어디일 것 같으세요? 네. 미주호님께서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라방에 옵니다. 배워야죠. 아이고, 정말 좋은 자세 감사드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자, 인베스터님께서 생숙 전입신고 시 주택수 포함인가요?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검색하면 됩니다. 네.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수, 자 여기 있죠? 2021년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수 포함 여부. 네. 자, 보시면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나마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했고, 2012년에 도입된 것으로 장기 투숙한 외국인 발령 직장인들을 위한 주거시설로 취사시설을 갖춘 시설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자, 생활형 숙박시설은요 주택수 포함 여부에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포함. 그런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이 될까요? 전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전입을 하게 되면은 자, 약간 불리한 게 생겨요. 이 보시면은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요 주택수 포함 안 되는데, 전입신고를 하고 30일 이상 주거할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이 적발될 경우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해당 생수를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을 한다고 하네요. 네.
자,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요. 자, 아무튼 간에 생활의 숙박시설은요, 투자를 검토도 하지 마세요. 네, 인베스터님이란다. 네, 인베스터님께서 물으셨구나. 인베스터님, 생활의 숙박시설 투자 검토하고 계신가요? 네. 생활의 숙박시설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자, 올라프님께서 땡땡집 어딥니까? 올라프님, 제가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네? 멤버십 방송에서 맨날 하잖아요. 멤버십 방송 안 보시죠? 한잔 하신다고? 네? 젤리님께서 올해 공시가는 아직 발표가 안 난 건가요? 젤리님, 아까 제가 질문 드렸는데, 그거 대답도 안 해주시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엠범님 반갑습니다. 베이브님께서 모의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거제 자이 아파트, 거제 유로 아일랜드 쪽 입지가 어디가 좋을까요? 아유, 거제 제끼세요. 네, 제끼세요. 인베스터님, 절대 생활용 숙박시설 투자하면 안 됩니다. 네, 올라프님, 지금 선지 건부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네, 제가 뭐 땡땡 지역에서 안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다 알려드립니다. 네, 자, 그래도 베이브님께서 물어보셨으니까 거제는 투자하지 마세요. 거제 굳이 할 의미가 없습니다. 자, 거제 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수월동 거제자이 1196세대고요. 2008년 12월 15년 차이고 초등학교도 옆에 있고요. 네, 위치는 어때요? 이렇게 하면 거제에서 중심된 위치는요, 고현동과 이 삼성중공업이 있는 여기 장평동 여기 일대죠. 네, 그래서 이 편에상 거제 유로스카이 하고 여기 거제 뭐 여기 아까 어디였죠? 네, 자이, 네, 거제 자이 이렇게 비교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여기가 더 비쌉니다. 왜? 학교는 없지만요, 그냥 단순히 신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조선 슈퍼사이클 때문에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제발 하지 마세요. 네. 자, 제가 경고해 드리는 점이, 이렇게 산업 경기와 너무나 밀접한 곳은요, 또다시 산업 경기가 꺾여버리면 골 때립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매매가 3억 800, 전세가 2억 8,500입니다. 갭이 2,300이에요. 그래서 조금 하락했네, 이제 바닥 다지겠거니 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갭 2,300 들어갔다가 전세가 쭉 빠지죠. 네, 전세가가 1억 7천까지 떨어집니다. 집 전세 세입자가 돈을 1억 돌려주세요 라고 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어만 있다고 해서 들어가면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네, 무조건 입주 물량도 같이 봐야 한다